안녕하세요. 샘표식품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계속 이어서 이제 응용수리 진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수리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70 몇 번, 2번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조금 있긴 한데,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집들이 좀 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집 정도 한 권 풀어보셔도 여러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에 이쪽 범위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방정식의 활용, 이런 쪽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거 쭉 보시고, 필요한 것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고요. 1, 2, 3, 4, 5번까지 있는 건 다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홀수번 위주로 좀 뛰어다니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다가 질문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답안지가 살짝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신다는 거 있으면요, 게시판에 글 올려드리면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서 5개의 협력 회사에서 각 2명씩 차출이 됐대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온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명함을 교환한다면 10명의 명함을 교환한 회수는 총 몇 회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확률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5개 어찌 보면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5개 회사에서 지금 여기 2명이 있는 겁니다. 2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랑 나누죠? 명함을요? 나머지 몇 사람과요? 8사람과 나눠요. 그죠? 이 사람 빼고는 다 나눠요. 자기랑 같은 회사 사람 빼고는 다 나눕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요.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악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사람이요, 얘랑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얘한테 이미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악수에 대한 개념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그죠? 5, 6, 7, 8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8가지에서 여러분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얘랑 나눌 경우의 수도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얘가 나눌 수 있는 경우 8가지. 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죠, 여러분? 8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다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만 주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찌 보면 얘네들은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6가지와 6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얘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라는 밖에 없어요. 이쪽은 이미 왔기 때문에요. 그죠? 요렇게 해서 6가지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6가지가 되겠죠. 앞 사람들한테는 받았으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요, 앞에 두 팀한테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뒷팀 할 때만 줘야 되는 경우만 남았으니까 4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뒷사람들한테만 두면 되니까 2가지 경우가 남았어요. 얘는요, 더 이상 주거나 받고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으면서 서로 교환을 했단 말이죠.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88664422 요걸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10, 10이죠? 그래서 10이 총 몇 개인가요, 여러분? 4개가 있기 때문에 40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네. 근데 여기는 기출 문제였던 걸로 봐서 살짝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가 썩 쉽진 않구나. 네. 다음 문제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한 문제 풀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2, 30초 내에 풀어?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못 풀어요. 못 푸는데 다른 문제에서 많이 아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 30초 내면 잘하신 거예요. 네. 완벽합니다. 그 정도면. 농도가 다른 두 소금을 A, B를 각각 100g씩 섞으면 10% 소금을 되고 소금을 A를 100g, 소금을 B를 200g 섞으면 8% 소금이 된다. 소금을 B의 농도는 얼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까 했던 공식을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따로따로 해서 연립하라는 소리입니다. 식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자, 처음에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제 비커를 안 그릴 정도가 된다면요. 네. 좋겠는데요. 일단 그려볼게요, 여러분. 100g에 100g을 A를 섞었어요. A는 A%라고 해보고요. B는 B%라고 한번 해보죠. 섞었더니 몇 g에 몇 % 됐대요, 여러분? 네, 200g에 10%가 됐대요. 두 번째는요. 소금을 A를 100g 섞었고요. 100분의 A%고 그 다음에 200g에 B%를 섞었더니
결론적으로는 300g에 8%가 됐답니다. 식 두 개 나오죠? 두 개 갖고 연립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식 연립해버리면 첫 번째 계산하면 100A가 나올 거고요. 두 개 곱한 거예요. 100A 더하기 100B는 뭐가 나오냐요? 2000 나오죠, 여러분? 100 지워주면 식은 간단해질 겁니다. A 더하기 B는 2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 여러분 계산해주면 100A 더하기 어차피 200B는 2400이 나오죠, 여러분? 또 100 지워준다면 A 더하기 2B는 24라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연립할 필요도 없어요. A는 그대로 있고 B가 하나 더 더해졌는데 4가 더해졌다. 아, B는 4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B가 4니까 A는 16이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소금물 B의 농도는 몇 %겠습니까? 4%예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 요 문제 여러분 요것만 안 그리고 곧바로 요 식을 쓸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금방 푸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소금물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여태까지와 정반대죠, 여러분. 소금물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었던 건데 소금물에서 오히려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되고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농도가 다른 A, B 소금물이 각각 400g씩 또 있대요. 또 공식 적어봐야 되겠죠. 소금에서 각각 100g씩을 덜어내서 A 소금을 덜어낸 것을 B 소금물에, B 소금을 덜어낸 것을 A 소금물에 넣었더니 각각 5%와 6%가 되었다.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남은 것만 잘 적어보세요. 농도가 달라요. 여기 400g이 있었고 여기 A%가 있었고요. 네. 여기도 400g이 있었고 B%가 있었는데 각각 100g씩을 꺼내서 서로 반대 거에다 넣었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A%였던 녀석에는 일단 300g의 A%가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100g의 A% 빼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넘어오는 게 100g의 B%가 넘어오겠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뭘 생각하냐면 400g의 B%면 여러분 여기서 10g을 빼든 20g을 떼든 30g 소금물을 빼든 50g 소금물을 빼든 전부 다 몇 %짜리죠? B%짜리예요. 농도가 균일하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을 꺼냈다 그러면 200g의 B%인 거고요. 100g을 꺼냈다 100g의 B%인 거예요. 퍼센트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300g의 A%가 짜리가 남아있고 거기에 100g B%짜리를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론 몇 g의 몇 %죠, 여러분? 400g의 앞에 거 A에는 5%가 된다고 적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0g이 넘어갔습니다. A%짜리에다가 했더니 300g의 B%짜리가 있었겠죠? 여기는 더 했더니 몇 g의 몇 %가 되는 거죠, 여러분? 400g의 6%가 됐대요. 계산 다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는 해서 두 개를 연립하라는 소리겠죠. 처음 식을 구해주면 여러분 300A 100P 2000이에요. 100 지워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 보면 100A 300B 2400입니다. 100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3A 더하기 B는요 20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A 더하기 3B는요 24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연립해야 되겠죠? A의 소금물 농도니까 어차피 A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3배 해서 B를 지워주죠. 여기다 3배 해주면요, 여러분 9A 더하기 3B는 60이라고 나올 거고요. A 더하기 3B가 24니까 두 개를 빼보죠. 빼면 지워지면서 8A는 네, 36이라고 나오나요? 네. 그래서 A는 몇이 나오나요? 4로 나눠주면 2분의 9 나와서요. 4.5%였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문제가? 그래서 답이 여러분 1번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 나와 봐야 여러분 맨날 거기서 거기고 그 연립하는 거 정도가 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도 여러분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소금물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제 보죠. 사탕을 몇 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어린이에게는 3개씩 나눠주면 8개가 남아요. 그 다음에 한 어린이에게 5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어린이는 1개를 받을 수 있지만 5개보다는 적게 받을 수 됩니다. 그랬네요. 어린이 수의 최대 명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X명이라고 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요, 3개씩 나눠준대요. X명이면 3X, I가 지금 어린이가 X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x 더하기 8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게 전체 사탕의 개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탕인데
뭐 쓸 의미 없는 말이고요. 아무튼 사탕개수인데 자 보니까요. 한 어릭에 5개씩 나눠줬대요. 그러면 OX 마지막에는 한 개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한 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는 자 보세요. OX면 X명이 전부 다 5개씩 받았다는 소리인데 지금 전체 X명인데 마지막 한 명은 한 개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 4개 빼야 되겠죠, 여러분. OX에서. 실제로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X-한 명은 다 5개씩 받고 마지막 한 명은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구나. 그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죠. 요 사탕의 개수가요. 하지만 5개씩 받았을 때 X-한 명은 다 받았고 맨 마지막 녀석 하나는 5개를 다 못 받았대요. 그죠? 요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쪽을 정리해주면 5x 빼기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x 더하기 8 여기는 여러분 5x 빼기 5니까 그냥 5x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긴 는이 붙고 여기는 는이 안 붙어요. 요식 풀어내라는 소리입니다. 그 계산하면요. 요쪽 풀어주면 2x는 12보다 작아요.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여기 계산해주면 2x는 8보다는 커야 돼요. x는 4보다는 큽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x가 될 수 있는 최대 명수는 6명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네.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그런 마인드로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개강 첫날 은지가 결석할 확률은 40%고요. 유라가 결석할 확률은 10%예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출석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네요. 한 사람이라도, 한마디로 적어도 한 사람이라는 소리죠. 둘 다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만 빼면 되겠네요. 그죠? 결석할 확률이 40%, 10%면 둘 다 결석할 확률이 여러분, 둘 다 동시에 결석할 확률은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0분의 4의 확률로 둘 다 결석할 겁니다. 요 경우만 전체적으로 빼준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퍼실까요? 네, 요거를 전체에서 빼야 되니까 0.96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96%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원이 A명인 학급의 영어시험 평균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B점이랍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 정정 기간에 시험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영어교사는 한 학생의 점수는 8점 높게 또 한 학생의 점수는 5점 낮게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겠죠. 평균 점수 다시 계산하세요. 그랬네요. 자, 정원이 A명이래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뭐로 나누죠, 여러분? A명으로 나눠야 되죠. 그잖아요. 전체 과목수가 10개다. 근데 총점이 1300점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A명이니까 A명으로 나눌 거예요. 영어시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보면 영어시험에 대한 총점이 나오죠. 네, 영어시험 총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계산했더니 평균이 B점이었대요. 맞나요? 이렇게 적고요. 그런데 시험 성적 정정 기간에 시험 결과 다시 살펴봤더니 영어 교사는 한 학생의 점수가 8점 높게 또 한 학생의 점수가 5점 낮게 계산이 되었대요. 그럼 여러분 총점이 이거 A 올라가면 총점은 A, B점이죠, 여러분. 네. 그러면 A, B점에서 8점은 어찌 보면 깎여야 되고요. 5점은 어찌 보면 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정점을 정정된 총점이죠. 다시 A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학급의 평균 점수를 다시 계산하세요니까 여러분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AB 빼기 3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인 건가요? 5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6명의 사원이 4인승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한대요. 2대의 승용차가 동일한 차종이라면 사원들이 나눠 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랬어요. 6명인데요, 여러분. 2대의 승용차의 동일한 차종. 일단은 뭐 무조건 타야 되겠죠. 네. 탈 수 있는 경우는 6명을 여러분 둘로 나누는 경우니까 2명하고 4명, 3명하고 3명만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동일한 차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셋 탈 때는요, 여러분. A, B, C라는 사람이 여길 탔어요. D, E, F라는 사람이 여길 탔을 때랑 D, E, F라는 사람이 여길 탔을 때랑 A, B, C라는 사람이 여길 탔을 때랑 여러분 어떤 경우죠? 똑같은 경우예요. 차가 똑같기 때문에 팀만 똑같은다면 똑같은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분 6명 중에 3명을 고르고요. 3명 중에 3명을 고른 다음에 반드시 2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겹치는 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요. A, B, C, D, F 고를 때가 분명히 여기 한 가지 경우로 나오고 D, F랑 A, B, C를 고를 때도 여기 한 가지 경우씩 다 이게 딱 두 가지로 여기 나와 있었던 경우거든요. 이 63을 계산하면 여러분 몇이냐면 20가지가 나오는데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20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얘네 둘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결론적으로 똑같다. 한마디로 두 개씩 겹치는구나. 고로 2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쪽은 10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 6C2,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한쪽 차에다 딱 태워두면요. 나머지 4명은 결정이 되겠죠? 4C4. 여기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2명, 4명이니까 완전히 다른 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주면요. 6 곱하기 5에 1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네. 총 15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죠? 근데 여러분 4인승이 최대니까 뭐 더 이상 경우의 수는 안 나오겠네요. 그죠? 동일한 차종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원들이 나누어 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랬네요. 네. 그래서 원칙으로는 여러분 보면 25가지가 답이 돼야 돼요. 네. 25가지가 답이 돼야 되는데 보기 중에 25가지가 없네요. 네.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수정해 주시고요. 네. 실제로 아니니까요. 네. 11번 보면요. 특정 조건에 상관없이 A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2분의 A 곱하기 A-1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악수를 하는 경우가 총 105번이라면 몇 명의 사람들이 악수를 한 것입니까? 그랬네요. 그러니까 악수를 지금 시작을 했죠, 여러분.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로 악수를 한대요. 그래서 악수의 총 횟수가 105번이다. 그 소리는요, 여러분. 이 점의 개수가 만약에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점의 개수가 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요,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악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둘이 서로 손을 맞댔어요. 악수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도식화를 시켰다고 해보죠. 그 소리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모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나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뭐 다 안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사건을요. 네. 이런 줄의 개수가 105개란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랐을 때가 105번이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어찌 보면 식을 써준 거예요. A명 중에서 2명을 고른 겁니다. 너네 둘이 악수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NC2라고 계산하고요. 2분의 n 곱하기 n-1라고 계산한다고 저기 적혀 있죠. 그것이 105입니다. 2가 곱해지니까요. 네. 이건 여러분 전개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210이죠. 210은요, 여러분 14 곱하기 15입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참 좋겠는데 5를 곱하면 여러분 몇이 나오죠? 4를 곱하면 60이 나오죠? 10을 곱하면 150이 나와요. 그래서 더해주면 210이 나오게 됩니다. 연속되는 두 수의 곱이 210이다. 14 곱하기 15다. 그럼 얘가 14고 얘가 15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이 역시 15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미영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하는 걸 좋아한대요. 주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지만 때때로 왼손 또는 양손으로 악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게 70%, 왼손으로 20%, 양손으로 10%라고 한다면 3번 연속 왼손으로 악수할 확률은 구하세요. 그랬네요. 네,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왼손으로 악수할 확률이 5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5분의 1씩 여러분 3번 되면 얼마인가요? 연속으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25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답이 4번이라고 새끼 나올 거고요. 다음 문제요.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자회사의 신입사원 40명 가운데 남성은 27명, 여성은 13명입니다. 이 중 무작위로 2명을 뽑았어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씩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총 40명 중에 2명을 뽑는데요. 남자 중에 1명 뽑고요. 여자 중에 1명 뽑는다. 식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고등학교 때 확률을 좀 배우셨더라면 내용은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자, 40C면 여러분 40 곱하기 39를요. 여기 뒤에 2는 1 곱하기 2로 나누란 소리예요. 27C는 27을요. 여기 뒤에 있는 수인 1까지 곱한 걸로 나누란 소리고요. 여기 13C는요. 또 1분의 13을 쓰라는 소리겠죠. 13하고 여러분 39랑 지워져요. 이렇게. 그죠? 2하고 40도 지워져서 20이 나올 거고요. 그럼 답은 여러분 3하고 27도 또 지워지네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20분에 남는 수가 9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분의 9, 아이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네
자, 약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가정한다면요. 40하고 39분의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40, 39분의 위에는 27 곱하기 13이 나올 거고요. 밑에 여기 2가 위로 올라가서 2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 실제로 맞는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찌 보면 계산한 게 더, 네, 쉬웠네요. 17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자, 거시속입니다. 정상까지 18km래요. 18km고요. 웬만하면 거리를 위쪽에다 적어주시라 그랬어요. 산 입구에서부터 1시간 20분 동안 9km의 속도로 걸어요. 어디까지는 모르지만요. 네, 1시간 20분이면 여러분 몇 시간인가요? 3분의 4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1분이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단위는 20분이니까 20분을 구하려면 여러분 1분 단위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1분은 여러분 몇이라고 적을 수 있죠? 1분은 60분의 1시간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20을 곱해주면 20분은 60분의 20시간, 한마디로 3분의 1시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만 아신다면 분 전부 다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분의 4시간이에요. 3분의 4시간 동안 9km/h로 갔어요. 요때는요. 그리고 30분 휴식한 다음에 다시 정상에 오를 때까지 2시간 20분이 걸렸답니다. 2시간 20분이면 여러분 3분의 7시간이에요. 그죠? 3분의 7시간 동안 얼마의 속력, x의 속력으로 갔겠습니까? 이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거리만 따져보죠. 거리요. 30분 쉰 거는 네. 지금 얘가 잘못 계산했네요, 여러분. 이걸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입구에서 정상에 올까지 총 2시간 20분이 걸렸대요. 이 전체가 2시간 20분. 3분의 7시간이 걸렸다는 소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분의 4시간 걸렸고요. 그럼 3분의 3시간이 1시간이 남아있는데 30분 휴식을 했죠? 휴식까지 해서 여기 3분의 7시간이래요. 그러면 자, 그럼 3분의 7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분의 4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게 2분의 1시간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시간이 얼마일까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 여러분 빼버리면 3분의 3이 나오고요. 거기서 2분의 1을 빼니까 답은 2분의 1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올라간 시간이 2분의 1시간의 시간과 x의 속력으로 어찌 보면 걸어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구하래요, 여러분. 18km는 거리는 자, 여기 보세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여러분 거리죠. 이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2km를 이미 걸어갔고 여기서 2분의 1 x가 몇이 나오면 되죠? 네. 나머지 6이 나와주면 되죠? 그래야 1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6이구나. 했을 때 여러분 x가 몇이면 되나요? 네. 12km/h로 그죠? 가면 지어주시면서 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상까지는 12km/h로 갔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엄청 빨리 간 거죠? 네. 1시간에 여러분 12km를 걸어간다는 소리는 네, 엄청난 겁니다. 그죠? 네. 빠른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가 집에서 10km 거리에 있는 백화점에 가는데요. 4km로 걷다가 6km로 뛰었어요. 총 2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소영이가 뛴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집에서 백화점까지의 거리를 10km라고 놔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중간까지 걸었어요. 4km/h로 걷다가 여기는 6km/h로 걸어서 총 시간이 2시간 20분이 걸렸대요. 그럼 요건 여러분 시간으로 바꿔주면 3분의 7시간이죠.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여기 거리를 모른단 말이죠. 소영이가 뛴 거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여러분 x라고 잡을게요. 뛴 거리를 모르니까 여기는 10-x겠죠. 그러면 식으로 보면 4분의 10-x 플러스 6분의 x 해주면 걸었던 시간, 뛰었던 시간 합쳤더니 3분의 7시간이에요 라고 식 하나가 나오네요. 463의 최소 공배수인 11을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리면 네, 30 빼기 3x 더하기 2x는 11을 곱했기 때문에 네, 47에 28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하고 여기 마이너스 x인데 여러분 넘어가서 x는 하고 넘어오면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뛴 거리가 여러분 2km예요. 2km니까 걸린 시간은 6분의 2, 한마디로 3분의 1시간 걸렸습니다. 3분의 1시간이라면 답은 20분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요. 21번으로 보죠. 네. 2012년에 20살이 된 언니와 7살이 된 동생이 있대요.
언니 나이가 동생 나이의 2배가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2012년은 일단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고 20살이 된 언니가 X년 후에는 20살 더하기 X살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7살이 된 동생은 7 더하기 X살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2배가 언제 언니 나이가 되겠냐? 요거네요. 그죠? 그러면 자 계산해주면요. 2X 더하기 14는 X 더하기 20이고요. 넘어가면 X는 넘어가면 6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는 6년 후입니다. 여러분. 그럼 2012년에서 6년 후면 몇 살인 거죠? 2018년인 거죠. 네. 답이 그래서 2번이라고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영이는 개당 500원인 사과와 개당 800원인 배를 합쳐서 20개를 샀어요. A1 지불했답니다. 몇 개의 배 구입했나요? 그랬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배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사과는 20배의 X개를 구입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00원짜리 그죠? X개를 샀어요. 하고 A1을 지불했답니다. X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니까요. 500X가 빼지니까 300X는 계산하면 만이거든요. 넘어가면 A 빼기 만이고요. 그걸 뭘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 네. 300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300분의 A 빼기 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00분의 A 빼기 만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할인율 또 나왔네요. 미나는 원가가 A1인 코트에 B%의 이율을 붙여서 판매하다가 지난달부터는 30%를 할인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할인가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먼저 A1의 물건을 떼왔어요.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는데요. B% 이윤을 붙였대요.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 꼭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1 더하기 100분의 B% 이겁니다. B%를 숫자로 바꾸는 게 여러분 100분의 B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B라고 쓰면 절대 안 되고요. 100분의 B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30%를 할인했대요. 30% 할인했다는 소리는 여러분 70%를 받겠다는 소리니까 0.7을 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0.7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B라고 적혀있는 3번이 그냥 답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다음 2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2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역에서 T역까지 이뤄진 Y선이요. 총 33개 정거장이 있대요. 근데 각 정거장 사이의 거리는 3km 동일하고요. 분속 2km로 S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끝에서 15번째 정거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몇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정거장이 있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포함 33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점을 찍을 때 여러분 얘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찍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찍어 간단 말이죠. 얘가 어찌 보면 32번째 녀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얘까지 해서 33개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0번으로 본다면 여기가 32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전체 요 역 간의 거리는 여러분 32칸이에요. 그래서 총 거리가 몇이냐면 한 정거장 사이가 3km니까 96km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S역이고 여기가 T역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는데 중요한 게 이제 끝에서 15번째 정거장이래요. 끝에서 15번째 정거장이면 또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이쪽에서 15번째 정거장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끝에서 첫 번째 정거장인가요? 아니에요. 끝에 첫 번째 정거장은 얘예요, 여러분. 얘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몇 칸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어찌 보면 얘를 0번으로 본다면 얘가 14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요 칸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1, 2, 3, 4 했을 때 14까지 갔으니까 총 3km짜리를 14칸 간 거랑 똑같아요. 3km짜리 14칸 가면 여러분 42km인가요? 네. 여기가 42km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체 96km에서 46km만큼 42km만큼 덜 간 요 녀석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그러면 96에서 40이면 여러분 이거 빼면 54km거든요. 네. 그럼 54km를 여러분 분속이 2km로 달 때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답은 2분의 54가 나오겠죠. 그래서 27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이 2번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첫 번째 걸 꼭 세야 된다. 여기도 이걸 세고 나서 32번째 개념이구나.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진짜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그어보시면 약간 감이 잡히실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는 살짝이지만요, 외워주시고, 이런 풀이를 할 때는, 아, 요건 요렇게 해야지라고 그 풀이를 외워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시간 낭비 안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은 29번으로 가보죠. 네. 가장 작은 숫자와 가운데 숫자 그리고 가장 큰 숫자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자연수가 있다 그랬네요. 한마디로 등차수열이라는 소리죠. 그죠? 동일한 간격을 갖다 등차수열이에요. 이때 가운데 숫자를 제곱한 값. 등차수열을 세 개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하나는 A 마 D, 하나는 A, 하나는 A 풀 D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세 개의 등차수열입니다. 차가 DD만큼 나죠. 네. 가운데 숫자를 제곱한 값은 양쪽 숫자를 곱한 값보다 곱해버리면 여러분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나오죠. 얘보다 4가 크다고 한대요. 이거는 얘보다 4가 크대요. 더하기 4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A제곱, A제곱이 날아갑니다. 넘어가면요 여러분 D제곱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차는 뿔마 2라고 나오겠지만 어차피 차니까요 여러분 작은 수, 큰 수라면 2가 돼야 될 거예요. A 빼기 2,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가운데 숫자가 여러분 18이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0이고 얘는 16이겠죠. 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1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31번 한번 가볼게요. 자, S회사의 대졸공채에 남자 A명과 여자 B명이 합격을 했어요. 지원한 남녀의 수는 같고요. 불합격한 남녀의 비율은 2대1이랍니다. 지원자 수는 모두 몇 명이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보면요, 여러분. 자, 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남, 여, 합, 불 이렇게 놔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합이 나와보죠. 남자 수, 여자 수. 그럼 여러분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합치면 지원자 남자 수잖아요. 여자도요 합치면 여자 지원자 수예요. 근데 이 지원자 남녀의 수가 여러분 어땠다죠? 같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불합격한 남자의 비율이 2대1이래요. 여기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A명이 합격이고 여자는 B명이 합격했어요. 여기는 2K명이 불합격했고요. 여기는 K명이 불합격했어요. 그럼 여기 두 개 더한 값 A 플러스 2K 값은 B 플러스 K 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가 나눠 빼집니다. A 넘어가면요. K는 B-A라는 경우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실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네, 2배의 B-A명이란 거고요. 여기가 그냥 B-A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명, B명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원자 수는 모두 몇 명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싹 다 더하고 여기 싹 다 더해버리면 되죠. 합격자, 불합격자 다 더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만 계산해주면 자 귀찮네요. A 더하기 2B-2A가 나올 거고요. B 더하기 B-A가 나올 겁니다. 그럼 B가 여러분 총 몇 개 있나요? 4개의 B가 있고요. A는 지워지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니까요. 계산 어디 잘못했나요? 2B 빼기 2A고요. 그러네요. 잘못했네요. 자, B 같은 경우가 여러분 4개 맞죠? 네, 4B고요. A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A네요. 이거 계산해버리니까 2로 묶어주면 답이 2B 빼기 A명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인가요? 4번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네. 계산이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4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요. 33번으로 가보죠. 자, 요런 문제 여러분 금방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세 발 자전거와 두 발 자전거 모두 50대고 바퀴수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120개래잖아요. 그러면 두 발 자전거 모두 몇 대입니까? 그러면 50대에서 X대를 뺀 것만큼 세 발 자전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발 자전거니까 그냥 2X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합쳐서 바퀴수가 120개입니다. 식 하나 만들어서 풀어주면 돼요. 마3X에다 마이너스 더하기 2X니까 마이너스 X인데 넘어가면 X가 나올 거고요. 120이 넘어올 겁니다. 150에서 120이 빼지니까 30대예요 라고 금방 구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면 자, 세 발 자전거가 여러분 풀로 꽉 차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풀로 50대가 전부 다 세 발 자전거예요. 그럼 몇 대죠 여러분? 150대죠. 근데 세 발 자전거에서 여러분 두 발 자전거가 교체, 한마디로 세 발 자전거가 50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빼오고 두 발 자전거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퀴수가 여러분 한 개가 줄어들죠. 3개짜리 빼고 2개짜리 넣었으니까요. 150개가 풀이었는데 지금 120개래. 그러면 하나 교체당 하나씩 줄어. 그러면 30개가 교체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두 발 자전거는 30대야 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문제가 지금 얘는 여러분 이식도 별로 안 어려워서 괜찮은데요. 조금만 더 지저분해진다면 요 풀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런 문제 나옵니다. 양과 그러니까 닭과 염소가 합쳐져서 뭐 50마리 있다. 이런 개념이죠. 다리를 다 합쳤더니 몇백, 몇십,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때 닭이 몇 마리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나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경우에는 여러분 요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풀로 가장 많은 개념으로 보고 하나 바뀌었을 때 이식 줄어드네. 뭐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풀이 방법이 워낙 다양하긴 한데요. 여러분 얘는 식도 안 어렵고 그것도 안 어려워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네, 참고는 해주세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풀이 방법이요. 그 다음 문제, 네, 35번 문제 한번 가보죠. A, B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A의 톱니 6개고 B의 톱니 8개랍니다.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어느 날 만물을 회전하다가 다시 그림을 맞물려면 B 톱니바퀴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톱니바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홈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홈 1대1로 만나는 거죠. 딱 만나면 여러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가 두 개씩을 겹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톱니바퀴를 도형화를 시켜본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제가 처음 이 상태예요.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 돌겠죠. 서로 이렇게 돌 겁니다. 돌 때 다시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그 지점에서 맞물려면 그럼 여러분 6하고 8에 뭘 구해야 되나요? 8개짜리고 6개라고 한다면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될 겁니다.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몇이죠? 24예요. 그러면 24칸씩을 서로 소비했을 때 다시 얘도 이 지점에 오고 얘도 다시 이 지점에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4바퀴째를 돌고 있겠고요. 얘는 3바퀴째를 돌고 있었겠죠. 얘가 A고 얘가 B예요, 여러분. 네. 그럼 B 톱니바퀴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되겠습니까? 3바퀴를 돌아야 되겠습니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말을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엄청 쉬운 문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37번 보죠. 지금 시각이 1시 25분이고 영화는 15분 전 시작하였다. 2시간 20분 동안 영화가 상영된다면 종료 시간에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얼마입니까? 얘는 실제로 각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1시 25분인데 여러분 15분 전 시작했어요. 그러면 1시 10분에 시작을 한 거고요. 영화는 2시간 20분짜리 영화랍니다. 그럼 2시간 20분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럼 더해주면 여러분 3시 30분에 끝날 거예요. 3시 30분에 여러분 뭘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네, 각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30분이면 여러분 정확히 밑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3시 30분이면 여러분 3과 4에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당연히 절반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냥 이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3시 30분이면 3시랑 4시에 정확히 가운데일 거고요. 이게 30도짜리니까 얘는 15도가 차이 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5, 6. 그죠? 5에서 6까지 간 요 30도, 30도만 더해준다면 30, 30, 15 더해서 75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3번이랑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굳이식으로 풀려면요, 여러분. 3시 30분에 대한 내용. 3시 30분이면 일단 시침에 대한 각도를 구해보면요. 12시를 기점으로 3시를 일단 와야 되겠죠? 그래서 90도를 먼저 갖고 시작을 합니다. 0.5t이기 때문에 30분에 해당하는 t를 곱해줘야 돼요. 30분에 해당하는 t입니다. 분침이 이루는 각은요. 1분당 6도씩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6 곱하기 여러분 30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두 녀석의 차를 구하세요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될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요. 180에서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15니까 105도를 빼면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75도의 각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굳이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었던 문제긴 합니다. 30분이라서요. 네. 39번 한번 볼게요. 12% 소금을 400g의 물을 섞어서 8% 소금을 만들려고 한대요. 몇 그램 물을 더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물만 더 넣을 거예요. 물만 더 넣으니까 물 Xg 더 첨가된다. 12%는 400g. 그럼 계산은 이미 여러분 4,800이라고 금방 나오죠? 4,800에다가 0% 소금짜리 물을 넣을 거예요. 0% 물짜리. 어차피 0이에요. 했더니 400g에 Xg의 물을 더 더했으니까 400 플러스 Xg이 되어 있을 거고요. 8% 소금을 만들고 싶대요. 8%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식이 이해 안 되시면 비커를 그려보세요. 400g에 12%짜리가 있었는데 Xg에 0%짜리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400 플러스 Xg이 될 거고 그게 8%짜리랍니다.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해 주시면 알겠지만 3200 플러스 8X가 나올 거고요. 네. 8X는 3200 넘어가면 1600이 나올 겁니다. 나눠준다면 200g이라고 쉽게 나오죠. 네. 첨가한 물은 200g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똑같이 농도 문제네요.
41번 문제로 한번 해보죠. 자, 12% 소금을 350g에 4% 소금을 첨가하는 50g 물을 증발시켰더니 9% 소금물이 되었다. 조금 복잡해졌죠? 네. 그럼 여러분 어차피 12% 소금물 350g에 4% 소금물 얼마인지를 몰라요. Xg을 첨가시켰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0g의 물을 증발시켰답니다. 0%짜리죠? 했더니 9% 소금물이 되었답니다. 전부 다 더해주면 300 플러스 Xg이죠, 여러분? 공식화를 시켜보면 곱한 거랑 같다. 계산해주면 돼요. 12 곱하기 350은요, 여러분, 700에 3,500이니까 4,200이 나오겠네요. 4,200 더하기 0, 여긴 0이 아니에요. 4x죠. 네. 4x 더하기 0은 계산하면 2,700 플러스 9x고요. 요게 넘어와서 빼지면 5x는 2,700 넘어와서 빼지니까 1,500이 나올 겁니다. 지워지면서 x는 300g이었다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300g이었습니다. 3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43번도 한번 보죠, 여러분. 43%래요. 43번 문제 보면 A% 소금을 100g에 B% 소금을 200g을 더하면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되겠습니까? 예요. A per 100g, B per 200g입니다. 여러분 공식을 굳이 대입을 해주면요. 100A 더하기 200B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전체 300g이니까 300X라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여기 여러분 비커를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최선의 식입니다. 빨리 풀 수 있는 식이요. 비커를 그리세요. 지금 안 된다면 A% 100g, B% 200g 섞었네요. 그러면 300g에 X%요. 그러니까 100A, 200B, 300X 이거예요. 어차피. 그럼 100을 나눠주면요. 여러분 네. A 더하기 B는 3X니까 X는 3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라고 답을 5번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여러분 3분의 2A입니다. 그죠? 4번이 답이에요. 네. 이걸 없애버렸어요. 맞죠? A 더하기 2B죠? 그것이 3X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여러분 4번이라고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이삿짐을 나누는데 A 방식을 취하면 1은 힘들지만 10분이 걸린대요. B 방식은 1은 수월하지만 15분이 걸린대요. A 방식으로 짐을 나누다가 B 방식으로 바꿔서 짐을 모두 날랐답니다. 자, 이것이 10분 더 걸렸다고 한다면 A, B 방식으로 각각 일한 시간은 각각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10분 차이가 난대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A는 10분, B는 15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A는 10분 걸리고요. B는 15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 이거에 여러분 뭘 생각해 보라 그랬죠? 전체 일을 1로 보지 말고 이거의 최소 공배수인 30개를 옮기면 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삿짐을 30개 옮기면 끝나요. 근데 A 방식으로 하면 1분당 3개를 옮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1분당 2개씩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방식을 X분 동안 1 하고요. 네, 나머지 X 플러스 10분 동안은 B 방식을 선택했대요. 지금 그 방법이잖아요. 10분 더 걸렸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했을 때 30개 만들면 돼요. 3X 더하기 2개씩 옮길 수 있는 걸로 X 더하기 10분 동안 했으니까 요게 30분이다. 계산해주면 5X는요. 여기 20 나오는데 넘어가서 빼지면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X가 2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2분, 12분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라고 잡아주시는 문제예요. 네, 47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여러분 워낙 많아서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넘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시간을 1분 내외고요. 분명히 1분 내외입니다. 뒤에 거를 더 자신있게 풀려면 30초 내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초 기준으로 여러분 풀어보시는 게 가장 완성형인 거고요. 안 된다 싶어도 1분 내에만 푸실 수 있으면 일단 일반적인 수리, 응용 수리 파트의 1분 정도면 괜찮은 거고요. 완벽한 건 30초 내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연합장 주소 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하면 1시간 20분, 유진이가 하면 2시간 걸린대요. 같이 하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1시간 20분이면 여러분 80분이 걸린다는 소리고요. 2시간 하면 120분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럼 120과 80의 여러분 최소 공배수는 몇인가요? 240입니다. 그러면 연합장 주소를 240개만 적으면 된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240개를 적는다 그러면 얘는 1분당 3개를 적고 얘는 1분당 2개를 적는 거죠. 했을 때 같이 일한답니다. 그러면 1분당 5개씩을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개씩으로 240개를 총 적으려면 48분이 걸립니다. 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쉬워요, 여러분. 이게 잡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저는 마지막으로 4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거나요. 네. 250m 보도에 은행나무를 5m 간격으로 심으려고 한대요. 보도에 청각을 해도 심는다고 한다면 은행나무 몇 그루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아까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처음에 심는다고 하죠, 이렇게. 근데 맨 처음 건 거의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 빼고 5m 뛸 때마다 하나씩 적으세요. 그러면 250m면 여러분 총 몇 개의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건가요? 네. 50그루를 심을 텐데 맨 첫 번째 것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51그루라는 소리입니다. 문제 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네. 이 그루 심는 거, 나무 심는 것도 여러분 나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끈이 있다. 끈을 10등분하고 싶대요. 몇 번에 칼질하면 되죠? 10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10번 칼질하면 되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2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 칼질하면 돼요? 쓱. 한 번만 칼질하면 되죠. 3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죠. 쓱쓱. 두 번만 하면 돼요. 10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9번의 칼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랐다면요. 네, 그런 것까지도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같은 유형으로 좀 많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대개 한 번씩 본 것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한 문제당 최선은 30초, 마지노선은 1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는요 다음 시간에 자료 해석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